자, 힘드세요? 예. 자, 오늘 조금만 더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보고요. 자, 31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자, 이거는 기반시설인데 앞에 정비자가 붙었다. 그 말은 정비사업 하면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 우리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부터 다 동그라미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자, 공동구는 국토법의 공동구다 그랬으니까 우리 국토법에서 공동구 배웠죠? 공동구가 뭐예요? 예. 아시는 것 같아요. 인정. 참 답답해요. 잘 말이 안 나왔고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큰 터널이고요. 자, 우리 저 국토법에서 이 정비구역 등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공동구까지 설치하도록 합니다.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이나 가스, 동그라미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데 밑에 보면 또 대통령이 많아요. 그 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광장의 동그라미 등등.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7개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밑에 공동이용시설하고 바꿔갖고 물어봐요. 그럼 밑에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 영이 정하는 거 밑에 보면 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어린이집 뭐 등등등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중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섞어갖고 물어보니까 두 개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죠. 뭐만 확실하게 정리. 정비 기반 시설. 그 동그라미 친 거 7개. 그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친 거 7개 뭐 있어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광장까지. 그 다음 밑에 7번에 대지, 8번에 단지, 뭐 9번에 시행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에 토지 등 소유자, 거기다 불평.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를 새로 설치해준다. 자, 이 측면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 지으니까 건물도 대상.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가지고 누구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 그래서 이 조합원 자격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용어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거의 매년 물어봐요. 그래서 핵심 개념인데 그럼 우리 좀 전까지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토지,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 조합원도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돼요. 근데 정비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니까 이해관계인 즉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른 게 딱 하나. 재건축. 항상 이 재건축 얘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요거부터 먼저 봐요. 자,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거 건물 다시 짓는 거니까 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는데 건물만 꼴랑 소유하는 거 아니고요. 부속 토지까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럼 건물 밑이라는 거는 엔드죠.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아파트 소유자라고 그랬죠. 우리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건물 몇 동 몇 호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지분. 그게 부속 토지의 소유권.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같이 건물하고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이런 애들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근데 이제 나머지 사업이요.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는 뭐 기반시설만 정비할 수도 있으니까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또 건물만 다시 지을 수도 있으니까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 또는 토지의 지상권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되는데 재건축만 개념이 다르다. 그럼 항상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 물어봤다. 뭐가 답이겠어요? 재건축. 항상 이 재건축만 튀는 거니까 이게 주된 논점이죠.
그럼 1번 한번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밑줄,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동그라미 또는 건물 동그라미 소유자. 그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뭐야?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동그라미 지상권자까지. 근데 밑에 2번 가로주택 사업은 가로구역 밑줄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럼 1번하고 2번 개념 같은 거죠? 뭐만 달라요? 정비구역이냐 가로구역이냐 이것만 다른 거지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3번의 재건축 사업 박스에 1번만 봅니다. 자, 정비구역에 소재한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자, 밑줄. 여기서는 또는이 아니고 뭐예요? 및. 그럼 딱 어떻게 주겠어요? 건물 또는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럼 틀리는 거예요. 건물 및 부속 토지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다. 넘어갑니다. 그럼 11번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하면은 쭉 옆으로 와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그 바로 밑에 지방공사 밑줄. 그래서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묶어가지고 주택공사 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밑에 12번의 정관 등. 그 정관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스에 3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가로 열고 이하 시장, 군수 밑줄 라 한다. 그럼 이하에서 이제 시장, 군수 하면은 누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5명. 다음을 써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뭐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우리 공법에서 큰 논점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뭐 생략하고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하에서는 뭐라고 쓴다? 시장, 군수. 그럼 이 정비법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하면 누구까지 포함? 구청장이 포함된다. 그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라고 쓰면은 구청장이 꼭 들어간다. 그거까지 요것도 쭉 봤고요.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 밑에 3절의 적용 제외.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밑줄. 가로주택 사업은 3조 기본계획, 4조 정비계획 수립에서 정비구역 지정 다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적용 안 합니다. 배제한다 그래요. 그러면 가로주택 사업은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도 없고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로구역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로주택 사업은 일정한 가로구역에서 한다. 그래서 그 가로구역의 요건 우리 좀 전에 다 배웠죠. 자, 일단 면적 얼마 미만? 만 미만. 4m를 초과하는 통과도로가 있으면은 안 되고요. 노후불량 건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 단독만 있어요. 10호. 공동만 있으면 20세대 이상. 그래서 일정한 가로구역에서 하니까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다 적용 안 하는 게 가로주택 사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용어들 쭉 우리가 봤는데요. 옆 페이지. 그 작년 문제죠. 27회. 예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무슨 동네? 달동네로서 극히열한 과도 밀집. 이게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야, 이게 작년 한 문제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 쉬운 거죠? 완전. 그래서 자, 이거 한 문제 그냥 맞추려고 줬는데, 자, 작년에 이 정비 사업에서만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공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그냥 물어봤죠. 근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걸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비사업의 개념에서만 그냥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뭐 공법 배웠으면은 그 개념 물어본 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런데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차만. 그분들은 정비사업이 뭐냐 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공법이 40문제가 아니고요. 총 4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40문제 중에 44문제 중에서 4문제가 학개론에서 다 물어봤습니다. 난이도 하. 그러니까 공법 시험 자체에서는 난이도 하짜리를 거의 안 물어보고요. 하짜리를 다
학계론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쉬운 문제였는데 1차만 하신 분들은 4문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6개 과목들 공부하시면은 다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요. 하여튼 공법에서 배운 게 중개사법이나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또 공시법 배운 게 민법에 나오고. 그래서 6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6개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1차만 하겠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100일 정도 남기고 영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1차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 할 때는 6개 과목을 다 일단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학계론이나 그런 데서 공법 내용 물어봤을 때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하여튼 이름 비슷한 거니까 이 2개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오늘 그 2장 그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봅니다. 또 몇 페이지 남았나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좌절합니다. 엄청 많아요 아직. 그럼 2장이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우리 정비사업의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 그래서 일단 이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는 정비기본계획. 자, 요거부터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요 기본자가 붙으면 다 방향제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정비사업을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해나갈지 그 순서를 잡아준다. 즉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기본계획에서 아주 주거환경 등이 분량해서 정비사업에 시급하다 1순위로 딱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일 때에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 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요.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의 구체화다.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래서 이 구역 지정까지를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1단계라고 하고요. 그런데 좀 전에 요 1단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다 적용 안 하는 사업이 있었죠. 무슨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거는 1단계 다 적용 배제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은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다 적용을 안 한다. 그냥 일정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고요. 그럼 일단 318페이지 맨 밑에 정비 기본계획 그거부터 하나씩 봅니다. 저희가 작년 27회 때도 재작년 26회 때도 근래 지금 3번이나 물어봤어요. 요새 잘 물어보고 있는 계획인데 일단 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자 붙었으니까 방향 제시요.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요렇게 해나가겠다. 방향을 잡아주려고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일단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로 묶어갖고 이하에서는 생략합니다. 또는 시장은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얘들 앞글자 오드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특광시장. 특광시장은 다음이 포함된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동안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딱 끊고요.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거기까지 동그라미 1.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인데 가로에 보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그냥 일반 시죠. 일반 시와 그 다음 8조상 1호 거기 동그라미 2. 그 8조상 1호에 따른 정비사업이 정비법에 아주 곳곳에 나옵니다. 그럼 8조상 1호가 뭐냐? 가로에 보면 천재지변 바로 밑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 밑줄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한마디로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한 사업이다 그 얘기죠. 긴급한 사업일 때. 자, 이런 2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긴급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럴 겨를이 없죠. 당연한 건데 앞부분이 논점이에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일반시는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자, 누가 수립한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여자들이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의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의무적 수립이에요. 반드시 수립하고요.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해야 되고요. 도지사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해요. 그래서 시장은 무조건 수립 안 한다가 아니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자. 거기다 군수 X. 절대 군수는 수립권자가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 국토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특, 광, 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 맨날 이렇게 버릇처럼 하다 보니까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는 안 된다고요? 군수가 안 된다. 그거를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이거 한마디로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큰 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그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저 강북지역에 재개발할 동네들 강남지역에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들 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할 곳이 한두 군데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럼 서울시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 100군데 넘을까 안 넘을까? 훅 넘어가요. 200개는 훅 넘어가요. 거의 300여 개소 됩니다. 엄청 많아요. 저 우리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만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5개. 그럼 서초 같은 자치구별로 재개발, 재건축할 동네가 한 10군데만 돼도 250개 넘어간다 그죠? 그럼 10개만 되겠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들이 널려 있는데 이거 한 방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면은 소유자들 다 전세살로 나와야 되는데 전세 대란 터집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관할구역에 사업할 곳이 많으니까 뭐부터 할지 순서 매긴다 그죠? 제일 후진 동네 1순위로 재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재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뭐부터 해나갈지 순서를 매기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 시골 군지역 같은 데는 정비사업 할 곳이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순서 잡아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사업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개념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내용 갑니다. 박스 맨 위에 1번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2번은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몇 년이겠어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10년 3번에 인구나 건물 토지용 뭐 등등의 현황 이게 현황조사예요. 얼만큼 후진 동네냐 현황조사에서 쭉 내려갑니다. 9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즉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앞으로 여기다 정비구역 중에서 사업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게 한마디로 보겠어요? 정비사업을 할 곳 이 정비사업 수요라 그래요. 어디서 할지 수요를 파악하고요. 한 방에 못하니까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걸 우선순위라 그래요. 1순위 2순위 순서 매깁니다. 그래서 9번하고 10번이 기본계획은 핵심이요. 어디서 뭐부터 할지 이거 정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밑으로 갑니다. 중간 이하 2번 타당성 검토 그러면 특광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 동그라미 별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묶어가지고 좀 전에 특광시장은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고쳐나간다 그 얘기죠. 자 이런 5년마다 검토해서 고쳐나가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과정계획이라고 그랬죠. 과정계획.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논점 타당성 검토는 몇 년? 5년. 왜 5년이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5년. 그럼 저 우리 국토법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계획 두 개 배웠네요. 뭐가 있었을까요?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기본계획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딱 4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26회 때 정답이요. 3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해서 틀리게.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무조건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자, 우리 동네도 재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울특별시 정비기본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네는 1순위, 2순위 아무것도 안 나요. 그 말은 10년까지는 사업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비기본계획에 잡혀야 순서대로 정비사업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급속도로 노화되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또 반영을 시켜줘야 되니까 기본계획은 그냥 한 번 수립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타당성부터 해서 고친다. 5년마다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계획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3번의 수립 절차는 뭐 일반 절차입니다. 맨날 똑같아요.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수립하니까 뭐 이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바로 2번의 승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점인출. 그럼 일반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미출.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럼 좀 전에 자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한다고 그랬죠. 도지사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하고요. 그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수립했어요. 끝나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와서 승인까지 받아라. 도지사한테. 그래서 일반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 시장만 도지사한테 승인 받습니다. 그럼 수립해서 이제 고시하고 맨 밑에 가로 5번 보고합니다. 보고. 자, 특광사항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끝에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한다? 보고. 미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거는 또 예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해서 틀리게 물어봤어요. 그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나 지자체, 아니 국가의 감독이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이런 것 절대 없어요. 그냥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하면 된다고요? 보고만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그럼 좀 전에 승인받는 거는 누구였어요? 시장. 시장은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는다. 그건 있어도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면 되고요. 그런데 맨 밑에 4번. 자,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기준이니까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뭐 국토법부터 예외가 없어요. 하여튼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럼 옆에 이제 27의 기출문제 실어놨는데요. 자, 얘는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아주 그것 예외도 아주 지엽적인 예외 갖고 물어봐서 이거는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자, 재작년에 26회 때는 요거 갖고 그냥 쉽게 물어봤다 그랬죠. 3년에서 틀리게. 그래서 26회 때 완전 쉽게 물어봐서 작년 27회 때는 완전 어렵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눈길도 주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절. 자, 정비계획 수립에서 정비구역 지정. 그럼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권자 가로 1번.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점이출.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얘들 가로 열고 구청장 등 동그라미 구청장 등. 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다음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 미출. 정비계획을 수립. 그럼 일단 정비계획 누가 수립해요?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 얘들이 일단 정비계획 수립해요. 그리고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 주민 설명회 열어서 설명 다 해주고요. 30일 동그라미 30일 이상 주민 공람시켜가지고 주민의 의견 싹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들은 후 밑에 줄 끝에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원칙적인 측입니다. 그럼 지금 정비계획 누가 수립한대요? 구청장하고 군수. 근데 여기서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 일단 수립해요.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자기들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신청?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뭐만 하는 거냐? 신청. 그럼 신청에 따라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합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서초구 여기서 재건축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재건축 정비 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요? 구청장이 수립하죠.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기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은 누구한테 신청? 특별시장한테 신청. 그럼 특별시장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줘야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체계인데, 그런데 도에서 시장하고 군수. 자, 여기서 군수는 도예요. 도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 그 말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자, 이게 올해 개정된 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이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자, 요게 또 우리 행정처의 위계질서 알아야 되니까 간만에 한번 보죠. 자,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광역지자체장이죠. 다 한번 써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요 5명을 광역지자체장이라고 그러죠. 자, 애들 5명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또 지어내죠. 시도지사라고 그러죠.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장이 있네요. 특별시장 아래는 구청장. 특별시 아래는 구만 있으니까 구청장. 광역시장 아래는 구청장도 있는데 누구도 있어요? 군수. 이 광역시 관할구역에는 군도 들어가니까 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는 시장하고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을 기초지자체장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죠. 정비구역 누구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장. 그러니까 얘들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데, 도에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죠.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고 자기들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이제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특, 광, 시장, 군수. 절대 누가 안 된다? 도지사. X.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그럼 이제 줄여갖고 뭐라고 쓰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요? 시장, 군수. 좀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뭐라고 쓴다? 시장, 군수. 그래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 시장, 군수. 그래서 1단계 여기에서는 뭐 가지고 제일 잘 물어볼까요? 권한자. 누가 수립하고 누가 지정하는지. 이 세 개가 다 달라버리죠. 특히 기본계획은 특광, 시장, 군수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절대 군수는 안 된다. 그런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 광, 시장, 군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갖고 물어봐도 그냥 헷갈리다가 또 틀려요. 그래서 저한테 인상 쓰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이놈의 정비법은 매년 바뀌어가지고 강의하려는 입장에서도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 1단계는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 핵심이요. 특히 올해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이거 바뀌었으니까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정비계획의 내용 한번 봅니다. 박스 보세요.
1번 정비사업의 명칭, 즉 무슨 동 재개발사업 명칭 나오고요. 2번에 정비구역 위치하고 면적. 3번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그게 한마디로 정비기반시설 설치하고요. 건물도 짓겠죠. 밑에 5번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동그라미 높이에 관한 거. 그 우리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이거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행위 제한한다 그러죠. 행위 제한. 특히 용적률 같은 거. 이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 몇 프로 주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다 무슨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다 정하고요. 옆에 이제 11번 하나만 더 봅니다. 국토법 52조 괄호 열고 지구 단위 계획 밑줄.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필요하면은 다 포함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정비 계획에 뭐를 또 포함할 수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웬 또 지구 단위 계획이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비사업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할 구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항상 일부를 개발할 때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까지도 필요하면 다 포함해 갖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 갖고 시장, 군수. 근데 요 시장, 군수한테 맨 밑에 정비 계획 수립해 주세요. 입안 제안할 수가 있네요. 제안이라는 것은 항상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비행정청. 그럼 정비사업에서 비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해요. 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 입안 제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가로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밑에 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제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박스에 또 5개나 있어요. 자, 그중에서 1번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동그라미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 그건 뭐 말이 긴 거죠. 한마디로 지금 1년 이상 지났다 그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장운수가 정비계획 수립 안 하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저희 정비사업 하고 싶으니까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지났을 때.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할 때 저희 못하겠으니까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주세요. 시행자에 관해서 제안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용 물어본다. 논점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몇 년 이상 지났다. 1년 이상. 왜 1년이요? 1번. 그래서 1번이니까 1년. 아,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1번이니까 몇 년이라고요? 1년. 정비계획 수립 시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장운수가 수립 안 하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수립해달라고 제안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중간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별표. 가로 1번. 정비구역은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즉 구청장 등의 신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지정한다. 자, 이게 원칙적인 체계입니다. 원칙적인 체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그런데 가로 3번으로 합니다. 땡땡 해가지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략하고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 시장 또는 군수 밑줄. 시장 또는 군수인데 가로에 보면은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그럼 어디 군수라는 거예요? 광역시의 군수는 뺀다 그랬으니까 도에 있는 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 도에 있는 시장 군수는 밑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도 직접 지정. 그래서 결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특, 광, 시장, 군수. 절대 누구는 아니다. 도지사, X. 옆으로 합니다. 절차. 바로 1번. 특광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쫙 밑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보고예요. 자, 보고 누구한테 할까요? 네 번째 줄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 변경 지정 내용을 역시 뭐만 한다? 보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만 해라? 보고만. 그럼 이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했습니다. 이제 효과 밑에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가로 1번이 첫 번째 효과.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국토법 52조 즉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짜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즉 의제가 돼요. 이유는 좀 전에 정비계획에 뭐를 포함했어요?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갖고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그럼 정비구역은 자동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도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어요. 효과는 뭐겠어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되면 효과.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즉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 지들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물 지으면서 정비사업 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329페이지 맨 위에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 얘는 별표.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해야 되는데 정비구역에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하는 거죠. 행위제한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는데 자, 허가 대상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 밑줄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박스 1번 건물의 건축 밑에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 1번부터 6번까지 쌓아 묶으셔갖고요. 맨날 나오네요. 3주 연속. 이거 뭐 했어요?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즉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는 전국토에서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정비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7번이 하나 더 있는 거죠.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밑줄. 그럼 정비사업 재개발해야 되는데 거기다 나무를 막 디립다 심어놓고 그럼 안 된다 하기죠. 그래서 나무 심고 베고 이런 것들도 다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 대상이라도 예외 당연히 있겠죠. 밑으로 갑니다. 예외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밑줄 응급조치 얘는 뭐예요? 긴급하니까 허가받을 겨를이 없다. 두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그 밑에 줄에 보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럼 우리 저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예외 응급조치에 또 뭐 배웠어요? 경미한 거 농사 짓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공작물 이게 뭐겠어요? 비닐하우스 설치. 두 번째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사 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번 기득권보.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바로 밑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일단 키워드는 뭐예요?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바로 밑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밑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착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자는 행위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하기죠.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여주는데 그냥이 아니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의 특칙. 그럼 여기까지 지금 정비구역 지정 효과 쭉 봤는데 이거 어디서 똑같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막 데자부 효과가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자, 이게 개발구역 지정의 효과하고 똑같아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관할구역의 다 일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고 둘 다 사업해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준행이 못하게 행위제한 따라오죠. 허가 대상 7개 똑같아요. 예외 똑같아요.
기득권 보도 둘 다 며칠 내 신고해라. 30일 내 신고. 그래서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지정됐을 때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끝나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이제 행위장 걸어놓고 사업해야죠. 사업 안 해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한 이유가 없으니까 정비구역도 해제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그럼 여기서 또 해제 사유는 크게 두 개요. 그 밑에 1번 의무적 해제가 있고요. 한 페이지 일단 넘겨보세요. 맨 밑에 3번에 임의적 해제가 있어요. 그럼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게 있고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다? 의무적 해제. 그래서 다시 앞에 1번 의무적 해제 거기다 별표. 자, 의무적 해제 사유 한번 봅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딱 끊으세요. 그리고 밑에 줄에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장 등, 즉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구역 자기가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뭐만 한대요? 요청,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시장하고 군수는 자기들이 정비구역 지정했죠. 해제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 등은 해제를 요청, 시장 군수는 직접 해제,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입니다. 자, 박스에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밑에 줄에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뭐 길게 써 있는데요. 한마디로 의미가 뭘까요? 예정일부터 지금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어요. 왜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을까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렇죠?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그래서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안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사업 글렀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4번 사유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 밑줄.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을 때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취소되면 조합 없어진 거예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한마디로 누구냐? 조합. 근데 조합이 없어졌으면 시행자가 없어진 거죠. 사업 못하게 됐으니까 이때도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한마디로 조합 시행자가 없어졌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모든 정비사업에서 해제사유입니다. 모든 정비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해제하는 사유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다시 앞에 줄 와보세요. 2번하고 3번이 남았죠. 그거는 모든 사업이 아니요. 일정한 사업에서만 해제하는 사유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2번. 자, 걔가 핵심.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 쫙밑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 그럼 그 2번은 모든 정비 사업이 아니고 무슨 사업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조합이 시행하는데 해제하는 사유입니다. 가로 1번.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회 밑줄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가로 2번은 지워버리세요. 그 가로 2번은 필요 없어요. 가로 2번은 필요 없고요. 가로 3번 추진위원회가 밑줄 그 승인일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또 하루 4번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년 동그라미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이게 한마디로 조합이 일정한 기간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의무적으로 해제시켜라 그 얘기인데 지금 또 숫자들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나오죠. 2년, 2년, 3년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숫자만 하나 띡 바꿔놓으면 바로 문제죠. 문제 내기 아주 좋아요. 잘 나오는데 그럼 얘를 우리가 또 어떻게 외울 거냐 또 외워야죠. 2년, 2년, 3년 이걸 또 어떻게 쉽게 외울 거냐
여러분들은 별로 고민도 안 하고요. 저는 연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것인가. 자, 밤새면서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신령님이 알려줬어요. 저기 추진위원회 밑줄 걷죠? 그 추진위원회가 키워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보이면은 2년이에요. 근데 안 보이면은 3년입니다. 이거 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가로 1번하고 가로 3번 추진위원회 나오죠? 그럼 몇 년이요? 2년. 근데 가로 4번은 추진위원회 안 나오죠? 3년. 그럼 다시 위에 1번 사연 봐요. 1번. 맨 위에 1번. 자, 예정일부터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못한다고 그랬죠? 거기서도 추진위원회 안 보이죠? 몇 년이요? 3년.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자, 추진위원회 나오면 몇 년? 2년. 안 나오면은 3년. 추2. 저 추진위원회는 2년. 이렇게 정리하면 숫자는 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해제되면은 효과 333페이지. 4번의 해제 효과. 가로 1번. 자,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환원된다 이 말이 뭐예요? 원상 복귀된다 그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 복귀. 그런데 재개발합시다.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해제시켜버리면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특광시장운수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밑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해제가 됐어요. 다시 무슨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한다고요?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이제 대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다 주민들 반대해서 해제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보존하면서 가장 최소한으로만 정비하는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러면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려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자, 여기까지가 정비구역 지정 1단계입니다. 문제들은 다음 과정에서 풀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 어려운 공법 공부하시느라고 그냥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